네, 전영신 아침 저널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일 정상회담과 친교의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복원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서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평가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여당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는데요.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여기 위원으로 계십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자,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이제 50여일 만에 다시 서울에서 만나서 정상회담 가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앵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일 관계가, 그동안, 너무, 동토와 같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관계였는데, 최근에, 굉장히 이제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방국이자 그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폼페이오 전 장관 오늘 언론에 보니까 뭐 한 방에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외무부 장관들이 그럴 정도로 만남 자체가 없었고 피해 왔었는데 이제 셔틀 외교가 완벽하게 복원이 되면서 52일 만에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나고 또 조만간에 또 G7에서 만나고 이런 관계들이 완전 정상 궤도로 돌아갔다. 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역시 또 물잔의 비유를 하자면 우리 정부가 먼저 채운 물잔의 절반. 어제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얼마나 더 채워졌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굳이 물잔의 비유를 하자면은 한 잔이 완전하게 채워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한 물잔에, 일본 정부에서도 기시다 총리도 분명히 호응을 해서 물잔의 상당량을 채웠다. 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좀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한일 양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나 자신은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의 힘들고 슬픈 경험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개인 입장을 전제로 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방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 개인 입장이라고 했지만 또 그 앞에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를 할 때도 이제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총리로서 명백하게 그 점을 말했고 그것이 이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일본 총리가 구체적으로 사죄와 유감의 표명 반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또 그 표현도 그 표현이지만 12년 만에 일본 총리도 12년 만에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먼저 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신 것처럼 동작동 국립현충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독립유공자들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이 묻혀 있는 그렇죠. 곳입니다. 예, 예. 그런 곳에 일본 총리가 12년 만에 참배를 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어떤 사과의 표현으로 그런 어떤 몸소 그런 어떤 참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더라도 어떤 그런 참배를 했다든지 이런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 행간에 있어서 직접적인 사과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사죄라는 그런 어떤 역대 내각의 역사적 인식을 분명히 개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현충원 참배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에는 강제징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유감 표명과 어떤 그런 어떤 유감의 있던 그런 표현들이 저는 다 그런 어떤 맥락에서 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앞서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에서 일본 무릎 이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죠. 어제도 보면은 그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제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진정성을 갖고 하는 거가 중요하지 어느 상대에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과거사에 얽매여서 안 된다는 소신이 확고해 보이는데 여전히 이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는 과거사 해결 없는 미래는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앞서 이제 인터뷰한 김민석 의원도 이번에 그 물잔 자체를 지난번에 방일 때 바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이루어진 어떤 그 후속 조치들이 뭐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야당에서는 역사를 내다판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에서 역사를 판다, 또 굴종 얘기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무책임한 어떤 정치적,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역대 대통령,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도 그 역사를 팔았단 말인데 저는 그게는 절대 동의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웃 간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들이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프랑스라든 독일이라든지 그런 국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과거사 문제보다는 지금 어떤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역사인식도 저는 지극히 지금 현재 어떤 국제 질서에 비춰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에 지금 쌓여 있는 이런 어떤 그 대북 핵 문제라든지 경제협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과거사 문제에 얽매여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처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하면 결국은 손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저는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어떤 역사 인식을 역사를 판다, 굴종얘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부당하고 오히려 예. 지난 어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든지 또 남북 어떤 연락소가 폭파가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못한 것이 진짜 정부의 어떤 굴종외교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올 여름에 방류한다고 밝혀놓은 상황인데요. 네네. 예,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 측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 온 23일에 이제 별도로 파견한다는 안에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여당에서 출범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여기 소속이신 만큼 네네. 이 조치를 더 관심 있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 방안이 좀 지극히 짧았지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네. 지금 상황은 지금, 국제 그 원자력기구 IAEA가 예. 지금 이제 후쿠시마, 지금 현재 그 방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증 시찰하고 있죠. 조사를 하고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난 후쿠시마 그 대지진으로 인한 어떤 오염수 유출에 대해서 일본에서 알프스라고 하죠.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정화 활동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IAEA에서 지금 10개국 그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에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기존에 개별 국가에 대한 어떤 시찰 점검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로 허용하면 우주선으로 다 오면 이거는 일본 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번에 특히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서만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이제 인식을 해서 시찰을 허용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본 측에서 한국을 먼저 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일단 알프스 즉 다핵종 제거 설비가 작동이 잘 된다는 전자에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삼중 수소의 문제는 예. 지금 원자력을 가동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일부 삼중 수소 포함된다 하더라도 지금
구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 예를 들면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하는데 독일 연구소에 따르면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우병 같은 그런 괴담을 무차별적으로 또 이제 살포하는 것도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시찰이라고 하면 이제 오염수 관련 시설들을 살펴보고 일본 정부 설명을 듣는데 그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우려와 불안을 잠재우는 거는 이 시찰만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게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는 그냥 뭐 시찰로서는 끝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최소한 IAEA 검증단과의 어떤 그런 면담이라든지 일본 전문가들이 현재 알프스를 지금 이제 작동하고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면담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아주 장기간 조사는 아니지만 뭐 어떤 단기간이라도 조사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전문가로 포함된 이번 시찰단에서 저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본의 해양 방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시찰하고 돌아와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본이 우리 뜻을 반영할까? 이 부분도 관건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그 한국 대표단, 한국 전문가들이 있던 시찰 그렇게 허용한 자체가 예. 상당히 이제 전향적인 입장에서 우리 측에서 어떤 그 요구를 하면 그것도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그런 어떤 시찰단 허용을 발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안보 부문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을 이제 한미에서 일본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그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을 기초로 해서 핵 관련된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하고 관련된 어떤 기획 내지는 또 그 이제 그 시뮬레이션 도상 훈련 등등을 하는 어떤 선언인데 네. 뭐 저희 대한민국만 이 사항은 이제 결정해서는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그 군사 정찰 위성이라든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 자산을 또 갖고 있다는 이런 어떤 현실에 비춰봐서 한미 워싱턴 어떤 선언과 동일하게 일본도 들어올지 아니면은 뭐 약간 뭐 업적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의 어떤 참여 내지는 협력도 당연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최고위 회의가 취소가 됐는데 아무래도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 징계 문제 때문이겠죠? 네, 그거는 뭐 당대표께서도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죠. 사실 어제 이제 그 윤리위원회 이제 그 해당 당사자들이 이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오늘 본인들이 직접 출석해서 윤리위원회에 이제 소명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실제로 최고위원회 하기도 사실은 좀 모양새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게 좀 좋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예. 오늘 대표께서 직권으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이제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뭐 당원권 정지 6개월, 당원권 정지 1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6개월하고 1년의 차이는 이제 차기 총선에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달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예.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뭐 오늘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날에서 제가 그를 이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반보다는 김재원 의원은 처음부터 조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 좀 안 좋았고 중진적 같고 사실 태영호 의원은 사실 처음에는 뭐 사실 뭐 본인이 제임스 민주당 이런 어떤 표현이 과했기 때문에 좀 뭐 스스로 뭐 자발적으로 뭐 징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태영호 의원은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네네. 녹취 문제라는 얘기 터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두 최고위원이 총선 출마해서까지 공천을 못 받는 징계를 받게 되면 반발이 상당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껏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잖아요. 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는. 그래서 네. 당 내용이 수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늪으로 빠지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일단 뭐 본인들도 뭐 이번 윤리위원회 뭐 적극적으로 이제 소명을 이제 하실 거지만 당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납득하기 힘든 어떤 중징계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당의 결정이 또 뭐 나중에 조금 이제 뭐 본인들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경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뭐 총선까지는 시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반발한다든지 뭐 그래 되면 정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예,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본인들도 쉽게, 좀, 음, 뭐, 수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윤리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여전히 그 두 사람 자진 사퇴가 최선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일단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어떤 발언이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당이라든지, 그리고 또, 당을 지지하는 어떤 저희 어떤 지지층으로부터 좀 많은 좀 우려를 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음, 좀, 먼저, 사죄와 좀 사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 인 것 같은데, 음. 뭐, 일단 뭐, 오늘 뭐, 윤리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기는 좀, 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어린이 어버이 주간에 가장 뉴스를 강타한 게 김남국 의원 건 같은데, 사실 민주당이 뭐 계속해서 이 이야기 이때까지 해왔던 게, 진보가 보수보다는 도덕적으로는 뭐 우위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난 어떤 조국 어떤 법무장관 건이라든지 음, 또,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기록 성추행 건으로부터 사실 촉발된 민주당의 어떤 도덕적 위기가 이번 이재명 어떤 대표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 이번에 또 송영기 대표의 어떤 전당 돈봉투 사건으로 사실 네. 굉장히 위기였는데 저는 이번 김남국 의원의 이런 가상화폐 사건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도덕성 위기, 이중적인 어떤 이런 모습 이런 것이 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결정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음, 김남국 의원 본인은 뭐 합법적으로 뭐 있다 이렇게 하지만 네. 사실은 분명히 본인이 갖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과세를 유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분명히 이해 충돌의 소지가 저는 다분히 있고 그리고 음, 또 지금 본인이 지금 정작 해명해야 될 어떤 그런 자금 출처라든지 특히 이것을 인출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명백하게 해명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한동훈 장관이 뭐 시켜서 이제 네네. 검찰이 좀 탄압이라는 등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한동훈 예, 검찰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작품이라는 등또 뭐 자기 어떤 전 재산과 또 정치 생명을 걸테니까 또 뭐 계약서 써서 뭐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등 사실은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좀 도저히 좀 납득하기 힘들고 그것은 이제 민당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음, 그런 어떤 자세들이 굉장히 어떤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실망과 이런 어떤 부분이 어, 좀 민주당 전체한테도 굉장히 저는 좀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여당에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나서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참에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국민들로부터 우리 국회의 어떤 시각을 조금이라도 조금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보다 먼저 진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지금 이제 과상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관련된 법안도 지금 발의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빨리 이런 부분을 공직재산 신고에 포함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좀 봉쇄하는 입법적 어떤 미비사항에 대한 어떤 보완 조치도 빨리 이제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조금 남아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 네. 여기 이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열정페이 논란 의원님도 알고 계시죠? 네네. 이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시면서 이제 잊혀지고 싶다. 그런 네. 어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로 있던 행동은 뭐 전혀 그렇지 않은 어떤 행동을 보이시고 뭐 SNS라든지 그런 일상도 올리시지만 이런 어떤 이번 논란에서는 정말 좀 이때까지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최저임금의 어떤 인상이라든지 또 지금 그 비정규직 예. 정규직화 이런 통해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듯한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정책과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논란은 완전히 반대다. 그래서 온종일 뭐 근무하는 어떤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페이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열정 페이 논란을 지금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네. 예, 이런 부분은 정말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스스로 저는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